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조금 열어놔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찍는 시간이 벌써 새벽이기 때문에 약간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제 몰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바쁘기도 했고 여러분들 제가 종강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영상으로는. 근데 제가 또 개강을 했어요. 저는 개강을 자꾸 해요. 그래서 개강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일들이 있어서 사실 조금 바빠요. 그래서 영상을 약간 업로드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뜸해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영상은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후다닥 급하게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엄청난 쇼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길었어요. 오늘의 하울 빨리 들어갈게요. 사실 오늘 쇼핑은 전공책을 사러 간 쇼핑이었는데 전공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책은 급하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나머지는 결국에 다른 책 사왔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살 생각은 없었지만 뭐 제 맘대로 언제나 됐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거입니다. 짜잔! 음악소설집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마케팅에 당한 책이에요. 사실 이거는 오늘 사온 책은 아니고 한 몇 주 전에 골랐던 책인데요. 소개를 못 드려서 데려왔어요. 작가 라인업을 소개를 드리면 김혜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현대문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제 큰 작가들이 됐죠. 아마 이 작가분들이 음악이라는 소재를 테마로 단편들을 써서 단편집을 엮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음악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재즈, 피아노 이렇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소개를 드리려고 했을 때는 그 호시노겐의 에세이를 설명드릴 때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음악 특집으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소개드리는 걸 놓쳐서 이번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소재가 엮인 거거든요. 음악이랑 소설. 그래서 음악 소설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골랐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이에요. 이거는 마음은 여름 햇살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현재는 사실 책 선물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이 책 자체도 그렇고 제가 뭔가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었어서 그냥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12명의 여성 작가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있는 작가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샬럿 브론테,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 에밀리 디킨슨, 그리고 한국 작가로 나혜석, 강경애, 김명순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아실 이름 중에 하나인 제인 오스틴. 요즘에 오만과 편견이 또 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뜨는 책들이 있는 게 신기해가지고 관심 있는 현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이런 여성 작가들의 문장들을 약간 엮어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씩 펼쳤을 때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같은 한 단락이 들어있기도 하고, 테마로 나눠서 그거에 맞는 이제 문단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읽고 싶을 때 원하는 페이지를 펼쳐서 한번 이렇게 문장들을 얻고, 그리고 이 문장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책들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먹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그 유명한 에세이 있죠. 그 에세이를 썼던 백세희 작가가 엮고 옮긴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약간 시집 읽듯이 읽는 기분으로 읽고 싶어서 저도 하루에 약간 한 단락씩 읽어보려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단락을 읽고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따라서 한 번 더 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원래 책이 책을 부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에 좀 좋은 책이 아닌가? 제가 관심 있는 작가들도 많아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사온 책입니다. 두 권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없는 분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두 권은 요거입니다. 짜잔! 도쿄 리테일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옴니채널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 다 제가 보통 서점에서 가지 않는 코너에서 골라왔어요. 저는 원래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늘 지방령처럼 있는 코너가 인문 그리고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서점에 가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
했는데 다른 코너에 있으면은 아닐 확률이 높고요. 소설이라든가 인문 코너에 있으면은 저일 확률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평소에 가지 않는 코너인 경영, 경제, 마케팅 코너에 가서 책을 골라왔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골라왔던 책이고요.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소재가 리테일 마케팅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리테일 마케팅이라는 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SNS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 디지털 마케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이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아시는 이솝의 브랜딩을 생각해보면 이솝이 늘 극장이라든지 도서 물품을 파는 서점들 근처에 있는 거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들 크게 알고 계시는 거는 더현대, 팝업 스토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리테일들이 들어와서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시너지 그리고 마케팅들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살릴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과 어떤 식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결합이 돼서 더 잘 될 수 있는지 단장을 골랐을 때 그 옆에 있는 어떤 것들이 배치되어야 사람들이 그것들에 더 시선을 갖게 될지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테일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매 브랜딩인 거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더 잘 알고 싶어서 한번 골라와봤던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아무래도 일본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는 여전히 덕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환경적으로 제가 뭔가 일본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반 산업도 그렇고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방송, 듣고 있는 라디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현재는 일본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도쿄라는 공간에서 리테일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이 어떻게 마케팅화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무인양품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꼭 설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뭐 약간 이런 것도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공부하려고 산 책이어서 뭔가 소개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오늘 진짜 하울이라서 데려온 책입니다. 이 온리 채널 역시 리테일 마케팅과 관련한 소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리테일이자 유통업계에 뭔가 관련된 그런 마케팅 책이라서 한번 골라와 봤어요. 관심 없으면 건너뛰기 하셔도 정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바로 이거입니다. 작가는 어떻게 읽는가? 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중에 포터 에벗이었나요? 그 서사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좀 비슷한 결의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이 손더스라는 작가가 체우프, 트르게네프, 톨스토이, 고골의 단편 7편을 시큐러스 대학교 제자들과 함께 읽으며 읽기와 쓰기에 대해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은 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방학 때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를 완독하려고 목표를 잡았지만 실패했거든요. 1권 중간까지만 읽은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웠거나 지루해서 안 읽었다기보단 뭔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어서 잘 못 읽었는데 그래서 뭔가 궁금했어요. 저는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도 한 권밖에 못 읽었고 뭔가 안톤 체호프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도 제대로 못 읽어봤으니까 제가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어떤 글들 대문호라고 하는 사람들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고전에 약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그런 문호들의 글을 읽는 방법이 또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금빛 종소리였는지 제가 고전 읽기에 관한 책을 샀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는데 사실 아는 만큼 읽히는 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글을 쓰기 이전과 그 이후에 읽는 방법도 매우 많이 달라졌고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글을 읽는 전후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국문과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역시 제가 읽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론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다시 배워본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읽고 싶은 대로 읽었을 때랑 수업을 듣고 나서 읽을 때랑 기분이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좋아했던 작가가 뭔가 떨떠름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별로였다고 생각했던 작가가 계속 읽을수록 뭔가 너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것 역시 저는 시야와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전공 4년 내내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는 만큼 좋아지고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책을 많이 읽게 됐던 이유 역시 제 전공 덕이에요. 저는 20살 들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됐던 거거든요. 저는 전공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더 읽기 시작했는데 그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많은 책을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것도 맞고 책을 읽던 사람이 더 책을 잘 읽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책을 많이 못 읽고 책을 읽을 줄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책을 잘 읽는 사람이 잘 읽는다는 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잘 읽었다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배워서 더 잘 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읽고 있는 과정 자체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기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주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는 평론가에게 오는 거고 어떤 정보는 그냥 책에서 오기도 하고 어떤 정보는 인터넷, 어떤 정보는 학우분들한테 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작가는 다른 대학의 교수는 어떻게 읽는가가 궁금해서 한번 사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이런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어딘가에서 추천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한번 오늘 골라와 봤습니다. 뭔가 두꺼운 책이라서 저도 열심히 읽어봐야겠지만 읽어보고 싶어서 샀던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책입니다. 짜잔! 정원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띠지도 약간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네, 저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맨 위에 책들을 보통 골라와요. 손상이 많이 가 있잖아요. 우리 우유 유통기한 고르듯이.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출판사로 보내져서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서 어차피 저는 읽는 사람이니까 읽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약간 요 정도의 손상이면 그냥 골라왔거든요. 띠지 떼니까 전혀 티 안 나죠?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곡도에서 사왔던 책인가요? 민음사의 나무의 시간인가? 관련된 책이 있었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숲을 좋아해요. 풀을 좋아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책도 그런 결에서 함께 데려온 책입니다. 얘도 역시 민음사에서 나왔군요. 이제 24곳의 정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수목원, 화목원, 숲, 온실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정보도 얻을 겸 재밌는 책도 얻을 겸 한번 골랐던 책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책 특징이죠. 귀여운 사진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원에 관련된.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중에서 가고 싶었던 그 정원을 골라보자면 국립수목원이랑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선유도공원. 제가 선유도공원은 또 생각해보면 제대로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냥 가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로맨틱한 위로, 일의 위로, 페어의 위로, 시간의 위로, 감각의 위로 이렇게 총 5부로 나눠져 있고요. 정원이 총 24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선유도공원 설명하면서 눈 오는 정원의 피아노라는 부제가 달려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류이치 사카모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눈 올 때 나도 선유도공원 이쪽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펼쳐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꼭 나중에 집이 있으면 막 그 중간에 중정 있죠. 그게 너무 갖고 싶어요. 약간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데서 좀 위로를 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의 위로 표지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읽으려고 사왔던 책입니다. 이제는 진짜 호흡을 좀 빨리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남은 거 전부 다 소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 채널에서 가장 기대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장르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북튜브도 있어야죠. 제가 이번에 나온 신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읽고 싶었던 걸로만 선별을 해왔는데도 많네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책 소개해드릴게요. 초록은 어디에나 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됐어요. 재작년에 나왔던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책 가져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개드리자면 임선우 작가의 글이에요. 임선우 작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서린문고 하면 기억나야 하는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책을 쓰셨던 작가분입니다. 유령의 마음으로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서린문고 제일 첫 번째 영상과 그리고 2023 연말 결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령의 마음으로 아마 2023
2023년에 미음사에서 가장 핫했던 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자음과 모음의 트리플 시리즈라고 해서 박서련 작가의 호르몬이 그랬어, 최진영 작가의 일주일, 이유리 작가의 모든 것들의 세계, 이런 작품이 나왔던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약간 중단편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선우 작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읽었던 작품들이 많아서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이상하고 아름다운 환상의 위로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궁금해서 샀던 책입니다. 그물무늬 비단뱀이 사람 한 명을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름이라고 해요. 보름 동안 연락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비단뱀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책 줄거리 소개가 새벽에 깨어난 주인공이 이제 구역질을 하면서 손바닥에 뭔가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푸른 돌멩이였다. 이게 본문 소개예요. 뭔가 이것도 판타지스러운 내용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임선우 작가와 이유리 작가의 작품이 뭔가 결이 비슷해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꼭 챙겨봤던 작품 중에서도 안 봤던 작품이라서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요거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소설입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요. 이거 제가 소개드릴 수가 없어요.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면, 제가 SF 작가 중에 좋아하는 작가를 고르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세랑 작가 그리고 김보영 작가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김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닮았는가 5번째 감각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제 SF 문체의 가장 뭔가 워너비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보가 없지만 김보영 작가님이라서 사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책은 요거입니다. 빛과 멜로디라는 조혜진 작가의 5년 만의 장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조혜진 작가의 경우에는 저는 아무도 보지 못한 숲이라는 작품, 그리고 빛의 호위라는 작품이 특히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빛의 호위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떠올렸던 기분으로는 반짝반짝 거린다? 뭔가 밝지는 않거든요. 내용이 밝지 않아요. 밝지는 않은데 뭔가 진짜 빛의 호위라는 제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작품을 쓰셨던 분이라고 느꼈었어요.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사실 어려웠고, 근데 분위기로 읽게 되는 소설이 있지 않나요? 저한테는 조혜진 작가가 그런 것 같거든요. 빛이라는 굉장히 잡을 수 없는, 정해지지 않은 틀의 그런 소재를 잘 다루는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호이 같은 경우에도 뭐 오르골이라는 오브제 그런 관련된 것들을 해서 굉장히 눈이 내리고 겨울의 분위기,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와 함께 뭔가 쓸쓸함을 잘 드러냈던 작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빛의 멜로디 역시 그런 것과 비슷한 또 소재인 거잖아요. 근데 장편 소설이라고 해서 흥미가 느껴져서 한번 데려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뭐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는 믿어요 라는, 그게 이제 대표 카피로 나온 걸로 보면 아마 사람을 살리는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만족감으로 샀던 책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책으로는 이 책입니다. 짜잔! 영원한 천국, 정유정 장편 소설입니다. 정유정 작가님 제가 이 채널에서 소개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호러 특집이었나요? 그때 종의기원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유정 작가님 같은 스타일의 글을 잘 읽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그렇게 잘 읽는 편이 아니에요. 보는 것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조금 의외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스위트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류의 작품을 다 못 봤어요. 뭐 요즘 유행하는 노웨이아웃 같은 거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늘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 못된 거 다 몰라? 사람 못된 거 다 아는데 내가 뭔가 콘텐츠를 즐기면서까지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끔찍한 걸 알아야 돼? 어차피 알아. 사람 이렇게 못된 거. 약간 이런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시니컬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관을 가졌어요. 뭔가 모순적이거든요. 저는 정말 인류애가 있는 편이에요. 저는 막 보면서 막 히어로 막 이런 관련된 일반인 히어로 막 이런 영상만 보면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만 보면 울거든요. 너무 감동받아서. 근데 또 동시에 저는 인간이 너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인간이 너무 싫어요. 그냥 정말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류애를 극대화하고 싶은
싶어서 뭔가 인간을 아름답게 구해내고 살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나 봐요. 정세랑 작가처럼. 그런데 동시에 저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걸 알고 있어서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작품을 잘 못 읽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유정 작가만큼은 제가 텍스트 중에서 인간 본성에 관해서 다룬 텍스트를 가장 잘 읽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유정 작가는 제가 소개도 많이 드렸고 실제로 읽기도 많이 읽고 해서 이번에도 궁금해서 데려왔던 작품입니다. 일단 정유정 작가의 작품 자체가 속도감 있고 전개감 있고 파격적이죠. 네, 그래서 읽을 때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밌고 읽고 나면 마음이 좀 많이 무섭고 오싹하고 그렇지만 잘 쓴 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뭐 드라마와 영화화도 잘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회자도 많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세상 끝의 살인이라는 작품을 봤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결?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차갑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지만 읽는 내내 속도감 있고 스릴 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도 잘 읽는 작가라서 이번에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뭐 가상현실에 관한 걸까 싶어요. 소개를 보면 영원한 천국 하면서 가상현실, 가상세계에 관한 소재가 아닐까 추측해보고 있는 책입니다. 전혀 소개가 없이 사왔던 책이에요. 저는 뭐 웬만하면 그냥 다 끌리는 걸로 사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거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책이에요. 김혜란 작가의 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김혜란 작가의 작품 제가 좋아해서 꼭 챙겨보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김혜란 작가의 작품은 개인적으로는 늘 뭔가 굉장히 서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따뜻한 사랑 같은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서늘함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그 인간 인류애와 인간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모순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느끼게 하는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나 봐요. 제 최애 단편집은 역시 바깥은 여름이거든요. 사실 제가 한창 20살 때 책을 엄청 읽었을 때 최애 작품, 그 해 최애 작품 고르라고 하면 해가 지는 곳으로 그리고 바깥은 여름 이렇게 꼽았던 것 같아요. 심이 고인다 이런 작품도 있고 달려라 아비 이런 작품이 있고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제는 꽤 된 영화인데 그 강동원 배우님하고 송혜교 배우님이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 원작 소설인 두근두근 내 인생, 이제 조루증을 앓는 아이에 대한 작품이고요. 김혜란 작가의 작품이 저는 대체로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따뜻하면서도 서늘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선택하게 되는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처음에서도 그렇고 김혜란 작가의 장편 소설이 몇 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뜨니까 결국에 이번에 사왔습니다. 사실은 소설 중에서는 얘를 제일 먼저 담아왔었어요. 가장 궁금했어서 네, 데려왔습니다. 13년 만에 장편 소설이라고 해요. 네. 제가 바깥은 여름이 뭔가 서늘한 따뜻함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상실감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른 거였거든요. 이번에 키워드는 슬픔, 거짓말, 비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상실감,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어쨌든 누군가의 서늘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읽고 나면 마음이 아픈데 그 마음이 아픈 게 좋아요. 한국 소설은 마음이 아파서 좋아요. 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한국 소설은 다 아파요. 김혜란 작가의 13년 만의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읽고 나서 감상평이나 자세한 건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업로드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인스타그램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리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쪽을 타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자주 못 올 수도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미 자주 못 오고 있지만 책 업로드 텀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고 마음을 먹고 약속을 드리고 꼭 오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진짜 길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곁을 떠나가지 않고 늘 찾아와 주시는 걸 늘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오는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책을 매달 물어오는 제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독서의 계절이거든요. 가을이죠. 저는 지금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빨리 녹화를 끊으려고 하는 이유도 저 지금
저 지금 거의 지금 등 뒤가 거의 지금 레전드예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아직은 저는 더워요. 아직은 덥지만 곧 있으면 굉장히 쌀쌀해지는 날씨가 오고 책을 읽기 좋아지는 날씨가 오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을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강을 했고 이제 곧 있으면 2024년을 보내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제가 연말 결산을 올린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월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정말 몇 개 안 올렸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이나 꼭 소개드리고 싶은 날들마다 꼭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야금야금 책 추천 계속 해주시면 저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책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일교차 심한 계절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감기 조심해요.